EBS 공감시대 월요일 순서 책으로 통하다 박태근 MD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꾼 명저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세상을 바꾼 책 100권. 오늘이 벌써 32번째 책이 됐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미국의 비평가 수전 손택의 책 타인의 고통인데요. 수전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 또 해석에 반대한다. 은유로서의 질병처럼 이 현대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저작들을 꾸준히 펴냈고요. 네. 그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 반대 같은 현실 사회 문제에도 꾸준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1988년에 그 작가단체인 미국 팬클럽 회장을 맡던 때에 한국을 찾아서 이 구속된 문인들의 석방을 힘을 보태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전 손택이 1930년대 생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여성 작가 중에 작가. 네. 뭐 온갖 별명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 우리들 어린 시절에 또 우리들을 기죽게 했던 뭐 15살에 무슨 시카고 대학을 들어갔대나 어쨌든 네. 뭐 25살에 뭐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대나 어쨌든 이런 참 대단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작가인데 지난 2004년에 세상을 떠났죠. 네. 그러면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타인의 고통은 언제 출간된 책인가요? 이 책이 수전 손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해인 2003년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 유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인데요. 예. 이 책은 2001년에 벌어진 9.11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수전 손택은요. 테러리즘과의 전쟁, 이 미국에서 사용했던 표현인데 네. 이 표현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테러리즘이라는 대상 자체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제를 던져놓고는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 마음대로 펼치도록 스스로를 허가하겠다. 이런 미국 정부의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이 책의 제목인 타인의 고통은요. 그렇듯 이 타인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전쟁의 모습, 또 그 전쟁의 모습을 게임이나 영화처럼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저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적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게 되면은 그들을 없앨 때까지 아무리 깨부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뭔가 면허를 받는 맞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스스로 주는 거죠. 예. 네. 수전 손택이 비판했던 부분이 미국의 오만이랄까 이런 것들을 미국인으로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웠었던 것인데요. 타인의 고통이 드러나는 장면은 훨씬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고통을 아는 것과 공감하는 것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사진을 소비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진의 내용이 벌어지는 현장 또는 그 사진이 지적하는 문제 상황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네. 그 사진을 보거나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 수전 손택은 자기 책에도 서문을 따로 안 쓰기로 유명한데요. 이 책에는 유독 2004년에 한국에서 책이 나올 때 한국어판 서문을 따로 붙였습니다. 네, 저자가요. 네, 네.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책은 사진 이미지를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전쟁을 다룬 책입니다. 제게 있어서 이 책은 스펙터클이 아닌 실제의 세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논증입니다. 저는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미지의 용도와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성, 연민의 한계, 그리고 양심의 명령까지 훨씬 더 진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바람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말 사이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스리랑카에서 네.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조금 전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로 불어났더라고요. 그런 사실 멀리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 상황을 마치 중계방송 보듯이 보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들 기억에도 생생한 그 걸프전이 네. 아니었던가 싶어요. 정말 무슨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중계하듯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도 그 후에 네네. 일지 않았어요. 이 작가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9.11 사태 직후에요. 네. 막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답니다. 영화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네.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사진이 동반되지 않는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자신들의 전쟁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혹은 그 전쟁이 부수적인 피해라고 불리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예. 늘 사진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유가요. 피사체를 쏘는 카메라, 또 인간을 쏘는 총 이렇게 또 연결된다라는 걸 수정선택이 찾아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전달되고 또 배제되는지 이걸 결정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더불어서요. 이런 감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서 점차 충격도 덜 받고요. 또 문제로 덜 느끼게 되는 상황.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런 굉장히 다층적인 문제들을 품고 있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2003년에 출간된 책이니까 이제 9.11 사태가 이제 그로부터 2년 전 네. 2001년에 터졌었고 이제 그 문제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수전 손택의 나이 그때는 뭐 70대가 됐었을 때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무렵에 쓴 책에 뭐랄까 자신이 평생 사유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어도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읽는 도중에도요, 어떤 답보다는 계속,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네. 우리가 타인하고 공유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사악함이 빚어낸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고 그런 자각을 넓혀나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인 듯하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공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악행의 존재에 매번 놀라는 사람이나 이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인간에게 환멸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도리를 다한 게 아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진이나 이슈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는 도리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게 수전선택의 지적이고요. 그래요. 그건 사실은 얼마나 편의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하는 그냥 편리할 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또 이 모순된 상황입니다. 네. 수전선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에서 본다고 해서 그냥 보고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뒤로 물러선 채 사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누군가를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같은 악행을 같이 저지를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악인이죠. 네. 예. 자,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제대로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는 계속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겠네요. 네, 우리가 사진이라는 게 주로 한 장면, 즉 순간을 전달하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한계에 빠지기 쉽다는 게 수전선택의 지적입니다. 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려면 순간이 아니라 서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손택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진의 앞뒤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아하. 알아내려고 하고 예. 파헤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에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만은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네, 사진 부분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기자.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은 미국 회사지만 이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의 그 대표적인 사진이 하나 이렇게 소개가 됐지만은 그거 한 장만이 아니더군요. 그 일련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태를 보도한 네네.
그 전체가 받은 거고 그 중에 그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출신의 사진 기자가 찍었는데 사실 그 한 장만으로도 그 앞뒤 상황 지금 말씀하신 상상하자면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